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아, 제가 이래저래 정보를 다루고 사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집단이 누구냐? 정상적인 기업은 돈이 별로 없어요. 건실하게 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대표적으로 신세계 그룹 난리 났죠. 그리고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뭐 역대 최악의 어닝 쇼크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근데 돈이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진짜 끔찍하게도 사이비 놈들이 갖고 있어요. 사이비 놈들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이비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쌓아놓고 그거 갖다가 아주 쓸어 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힘든 친구들이 사이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시간도 보내고 또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교리를 믿진 않을 거예요. 교리를 믿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인간이 신이라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애초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래저래 우리나라에서 그런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추산되는 통계가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얼추 합치면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통계가 정확할 수도 없거니와 뭐 허수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대충 더하고 뺀 값인데요. 다 합치면 한 1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인구 5천만 명으로 치면은 약 2%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어, 납득이 되는 숫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미친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교주 새끼들한테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 돈을 갖고서 온갖 사업을 추진해요. 사이비 놈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종교적 교리만 갖고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시대는 애진작에 지나갔더라고요. 다 지나갔고 그렇게 번 돈으로 다 투자합니다. 이곳저곳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해요. 뭐 뇌물이죠, 뇌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목줄 채워 넣는 거예요. 언론이고 뭐 정계고 뭐 전부 다. 제가 정치나 뭐 국가나 이런 걸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심지어 법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법을 어기면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심판을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죠. 판사가 정의롭지 않으면 법 집행은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판사를 믿나요? 저는 판사 안 믿어요. 전관예우라는 시스템이 남아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의 판사 사법 시스템을 믿을 생각이 없어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죠. 저 사람이 오래 근무했으니까 저 사람이 변호사로 일을 하면은 좋게 봐주자. 그냥 눈 감아주자. 그렇게 해서 한몫 챙긴다. 그렇게 해서 크게 한몫 퇴직연금 챙긴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사이비가 제일 문제는 사이비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이비들은 특히 이제 누적 자금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기네들 공격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다 소송 겁니다. 근데 그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걸로 소송을 거는데 당연히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직접적인 그 언급을 안 하는 게 걔네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어차피 본인들이 지는 거 알지만 패소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판결에서 패소하는데 쉽게 그 누구도 자기네들하고 붙지 않게끔 시간 끌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소송하면 피곤하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 전 그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몇몇의 사이비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파괴해요. 제가 뭐 특정한 그 이름을 말 못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신의 가족을 뭐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른다든지, 심지어 그러면서 헌금 낼 돈 확보하려고 집안에 뭐 물건들 막 훔쳐서 내다 팔고 이러는 어, 정말 없애야 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라져야 될 집단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세력을 계속 늘리더라고요. 절대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는 해외에도 다 법인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자금들이 다 그렇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은 대부분 또 현금으로 움직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금이 진짜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의 영혼을 팔고 그리고 그거에 가담하고.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꽤 높은 직책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교주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차피 그분이 제 영상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은
애초에 비즈니스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의 아버지가 신이 아니라는 건 본인 아들들도 알아요. 당연하죠. 그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하고 다녀요. 요번에 우리 재단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로 뭐 하려고 한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도덕적 기준을 내려놓고 대부분은 손 잡아요. 왜냐? 아니 뭐 그냥 저 사람 뭐 돈 가지고 내가 일해가지고 나 돈 벌면 되지. 이게 참 뭐랄까 사실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제가 최근에 광화문에 하루 갔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 광화문에 갔는데 광화문에 어, 한 식당 앞에 흡연 금지가 아주 거대하게 써 있어요. 식당 앞에. 근데 거기에 한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뭐 직장인들이겠죠. 근데 경찰들이 같이 피고 있더라고요. 법으로 정한 그 과태료 10만 원 지역에서 경찰들이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곳이 되게 많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강남 여기 역삼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 KB 앞에도 있고 그리고 강남타워 앞에도 흡연 금지 구역으로 다 표시해 놨거든요. 경찰들이 봐도 아무도 제재 안 합니다. 아무도 제재 안 해요. 오히려 지들이 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사고관으로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척이라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쯤이나 되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CCTV건 뭐건. 왜 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경찰들 중에 그 정보를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 중에 그거를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고 일반인은 접근 불가능한 정보들, 교통 기록들, CCTV 기록들 다 조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좋은 분들은 있다면 왜 그게 제가 수년째 보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그거 보고서는 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팻말하고 흡연 금지 그거랑 경찰이 같이 찍힌 사진을 찍고 그거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던 아니면 녹음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여기 흡연 금지 구역이라고 써 있고 과태료 구간인데 경찰이 여기서 왜 피고 계시냐? 여기 있는 분들을 못 피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영상을 찍으려 그랬어요. 녹음을 하던지 해서.
그러면 아마 거기 있는 한 30명 되는 흡연자들이 저를 다 보겠죠. 그리고 경찰도 뭐 뭔 말 하겠어요. 근데 은근히 그럴 배짱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배짱이 안 생겼냐면 그게 분명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도 그거랑 상관없이 흡연자들이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흡연자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분명 그걸 올리면은 만약에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면은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저를 24시간 보호해 주진 않잖아요. 대신 그걸로 이제 원래 흡연하던 데에서 흡연 못하게 된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그러면 그게 마치 이제 제 탓인 것처럼 분노를 할 수 있으니까. 사이비도 똑같아요. 사이비도. 제가 한 번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국 PD님들, 작가님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회고발 프로그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범죄자 새끼들이 존나 많으니까 너무 열받아서 이걸 쓸어버리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얘기 했죠. 작년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PD님들하고 작가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받은 답변은 뭐였냐면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범죄 중에서도 팔리는 주제, 자극적인 거, 사람들을 진짜로 열받게 만들고 아주 자극적인 거, 그게 아니면은 안 찍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불법 다단계 하는 놈들하고 이 코인 관련해서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 그게 제가 특히 많이 다뤘던 상대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뭐랄까 많이 많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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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진짜 별 볼 일 없다. 진짜 진짜 나쁘다. 악하다. 정말로 나쁘고 정말로 악하다. 제가 사업할 때도 제 에세이에서 썼던 얘기지만은 한 번은 건물주가 지 인테리어 한다고 밑에 층 위에 층 다 협의도 없이 공사해가지고 저희가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광광광광광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개발을 어떻게 해?
그래서 하지 말라. 아니 뭐 퇴근하고 일을 시키던지.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인 그럼 그 사람들이 돈도 안 받고 그냥 하겠어요? 일 인부들이 인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나중에는 이제 통화할 때 언성을 높였거든요.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을 그렇게 참고 나서 네 번째인가 때 처음으로 좀 화를 냈어요. 근데 욕도 안 했어요, 그때도. 욕도 안 하고 그냥 언성만 높였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때 언성 높인 걸로 소송하겠다고. 제가 뭐 재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인생 살면서 만난 사람들이 재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만났고 그리고 찾고자 하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 저한테 제가 어떻게 그런 어떤 사람이든 뭐 큰일 하냐 하는 게 저는 누가 누구랑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다. 아니면 어느 회사의 어느 임원급 사람하고 혹시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냐고 하면은 저는 거의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았고 그리고 나름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정말로 정말로 인간 쓰레기들밖에 없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반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반년 전인가? 제가 되게 잘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 부모님이 전화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당황스럽죠. 꽤 헤어진 지가 됐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사이비에 오래 다니면서 완전히 이상해져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헤어지기 전에 걔가 엄청 바뀌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전과 다르게. 근데 시기적으로 딱 그때부터 다녔던 거더라고요. 사이비에 물들었었고. 저한테 이제 말하지 않고 사이비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근데 그 사실 나중에 알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다 그 사이비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이비에서 아주 사람 망치는 거를 많이 가르쳐 줘서 뭐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하고 뭐 가족은 필요 없고 뭐 온갖 제가 어떤 종교 말하는지는 그냥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거 유명한 게 많으니까 워낙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썩어 문드러져 있냐 사회가. 제가 오늘 비판한 집단이 사이비부터 시작해서
경찰, 그리고 그냥 뻔히 그냥 그렇게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갖 형태로 그냥 그 사람들 돈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이 세상이 싫은 거예요. 저도 가끔씩 좀 인지 부조화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영화 이렇게 편집본 나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근데 거기에 그 사이비 전도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어요. 유명한 배우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배우분들 중에 주가 조작 세력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하는 분도 있고, 그걸로 돈을 엄청 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잘 나가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유력한 정치인하고도 아주 가까우시고. 그 사람들이 연기 훌륭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줬지만, 그 명성과 그렇게 번 돈 갖고서 사이비하고 주가 조작 해가지고 남겨먹고. 양쪽 모두에 다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스탠스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후로 엄청나게 후회하고, 그리고 지금은 보수에 가깝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보수에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반대쪽에도 엄청 많죠. 뭐 대북 송금 얘기 제가 예전에도 했었지만, 뭐 양쪽에 다 있고, 정치, 종교, 사회, 그 경제계, 심지어 이제 사법 기관들, 모조리 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한 대표님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버린다면은 그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뻔히 이걸 하면은 피해자가 생겨. 뻔히 이거는 피해자한테 뜯어낸 돈들이야. 그거 내가 받아가지고 쓰면은 아무리 좋은 세계적 걸작을 만든다고 한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위를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나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을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체크해보면은 정상이 없습니다. 정상이.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교회 건축하셨고, 큰 누나 매형 선교하셨고, 저 역시도 선교사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 그 팀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썩어 있는 꼭두애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기독교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알려진 분이죠. 그분 자손들 한번 따져보면은 가관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선하게 사셨건 선대에서 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뭐 모르죠.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모으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쭉 보잖아요.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깡패 집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옛날에 건설하는 회사들은 깡패 뭐 지금도 그렇지만 깡패 안 쓰는 곳이 없었죠. 이웃을 사랑하라 뭐 그러는데 깡패 시켜가지고 철거민들 막 좁혀고 그게 그게 말이 되나요? 말 안 되잖아요. 정치인들 다 먹이고 근데 존경받는 분의 뭐 자제분이다 하면서 검사를 안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같은 교단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너무 신뢰하는 나머지 그렇게까지 깊게도 아니에요. 좀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알아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끔씩 헌금하는 돈은 크죠. 아우 그러면 아주 뭐 대단한 취급을 받아요. 근데 그 대단한 취급 받아서 뭐해? 사람들 좁혀서 번 돈 헌금하면은 그게 좀 플러스가 되지 않잖아요. 전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배워왔던 모든 가치관이나 기준들 다 부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는 척하는 어른들, 그리고 뭐 대단한 거 안다고 가르치는 그 뭐 교회 목사들부터 해가지고 몰라요? 몰라요. 정말로 부패한 어, 이면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든 상황이 되면 될수록 힘들어질 때 아주 영리하게 그 돈을 모아둔 사이비놈들이나 이런 애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너무 화가 나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정한 길대로 살고 있는데 제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가끔씩 어, 세상 얘기나 하는 유튜버로 보이시겠지만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지나고 나서 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그런 나쁜 짓은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 그 사람들의 죄값은 다 치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언젠가는.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언젠간 바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랑 똑같은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이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갑자기 다들 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하죠. 강자한테 비굴하고 약자한테 강한 거 보고서 막 놀리잖아요. 야, 쟤는 강약약강이다 하면서. 근데 왜 강강약약으로는 못 사냐는 거죠. 저도 아직 그 정도로 강하진 않아가지고 대한민국 경찰 대놓고 다 너희 개쓰레기 새끼들이다 이렇게 공개 영상으로는 못 만드는데 적어도 회원 공개 정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망가진 세상인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어쨌든 사이비 얘기 하다가 어떻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사이비 놈들이 본인의 스탠스를 숨기고 여러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항상 지뢰 조심하듯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